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은 사실 이제 양성 뇌전증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모호합니다.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예후는 굉장히 다 천차만별입니다. 그런데 생활습관 교정을 되게 잘하고 그러면은 항뇌전증 약제 한 개로 잘 조절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성 뇌전증 그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한 번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춘기 전후에 시작되고 남녀 발생 빈도는 비슷합니다. 역시 근간대 뇌전증은 이제 움찔움찔하는 그런 발작인데 그런 어깨나 팔다리에 나타나는 그런 짧은 근간대 발작을 특징으로 합니다. 근데 이 환자들이 이런 양상이 이제 경련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보통 이제 틱으로 굉장히 오인되기로 해서 역시 정신과를 많이 좀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잠에서 깬 직후나 아니면 잠을 자려고 할 때는 뇌파가 수면 뇌파에서 각성 뇌파로, 그리고 각성 뇌파에서 수면 뇌파로 변하게 될 때는 뇌파가 많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때 잠에서 깨가지고 애가 이제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물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잡다가 거기서 이제 쿵 하고 쓰러지고 전신 발작을 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 이런 히스토리가 되게 많이 많습니다. 이 환자들은 그 광과민성이 되게 심합니다. 그러니까 뇌파에서 우리가 이제 불을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런 어, 그, 음, 그런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뇌파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정신 경련파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뭐 치료를 하기 전에 혹은 치료를 받다가도 어두운 데서 아주 현란한 영화를 보다가 영화관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차에서 이제 창밖을 볼 때 석양이 딱 이렇게 내려치지 않습니까? 내려칠 때 이제 무슨 뭐 다리를 건너간다. 그러면 그 다리의 그 현수교에 있는 것 때문에 빛이 안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하이 프리퀀시로 그렇게 이제 눈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창밖을 보다가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광과민성이 심한 그런 뇌전증이고요. 진단은 이제 발작의 특징과 이제 뇌파나 이런 걸로 역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역시 광과민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수면 박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약을 쓰는 것도 약을 쓰는 거지만 생활 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제가 이 환자들 이건 굉장히 매우 흔한 뇌전증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다 어느 병원이나 많을 텐데 저한테 다니는 그 환자 중에서 기억나는 환자는 그 전교에서 노는 그런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. 1등, 반에서 1, 2등 하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펄다운 쓰러져가지고 청소년 근관대 뇌전증으로 해서 저한테 약을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잘 지내다가 내가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열심히 좀 해보려고 밤 새벽 2, 3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날 경련을 오랜만에 또 해서 이제 또 실려왔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렇게 수면 박탈,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경우엔 약을 적절하게 많이 잘 쓴다고 해도 이게 경련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약을 쓰고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해서 경련을 안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야 됩니다. 가져가야지 뇌가 계속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뇌파도 좋아지고 뭐 약을 더 늘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잘 일찍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술도 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 볼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고 우리가 핸드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자고 이제 불 끄고 이제 자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하고 그러면은 또 그 자체가 또 순간적으로 광과민을 유발하기 때문에 핸드폰 하다가 이제 떨어쳐가지고 핸드폰 모서리에 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.
항뇌전증 약제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지만은, 음, 뭐 생활습관 교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되게 심한 그런 그 청소년 근관대 뇌전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, 약이 두세 개 이상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평생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, 그래도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면은 항뇌전증 약이 한 개로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,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똑똑한 일들, 더 좋은 일들, 뭐 대학교도 더 잘 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환자인데요. 16세 남자이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쾅 하고 이게 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뾰족한 파형이 있지 않습니까? 요게 이제 그 제이미의 그 특징적인 그런 파형입니다. 이럴 때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양상을 그 경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심해지고 그러면은 그 대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이 환자도 이제 제 환자인데 아까 전에 그 공부 잘한다는 그 환자입니다. 이런 환자도 잘 조절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활습관 교정이 가끔 이제 안 되고 그러면 경련을 이따금씩 하고 이제 오고 그렇습니다.